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쭉 저희 이창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샘큐의 데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데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페이지는 저희 네. 샘큐 요약정보 페이지라고 해서 네. 총 자산 현황, 그리고 이제 자산관리 현황,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혜택이 있는 혜택fun까지 세 가지 구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네. 매뉴얼 다운로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서비스량의 신고라고 해서 네. 사용 중이신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해서 서비스량의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 헬프데스크 같은 그런 기능인가요? 네, 맞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제품 문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네. 특정 제품에 대한 구매 문의라든가 네. 혹은 특이사항에 대한 발생건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헬프 페이지에 대한 부분과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요 샘큐 안에서 대부분의 그 IT 관리자분들의 업무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군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더 보시게 되면은 저희 이제 실물자산 관리 페이지로 넘어가는 버튼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현황 좋은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요, 네. 전체 라이센스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총 라이센스 개수라고 해서 네. 기업 내 혹은 회사 내에서 보유하고 계신 총 라이센스의 개수를 보여드리게끔 저희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할당이라고 해서 네. 총 라이센스 개수 수량 중에서 몇 개 개를. 정도 배포가 됐는지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배포에 대한 수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할당이라고 해서 자녀 라이센스, 재고 라이센스가 몇 개 정도 있는지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할당이 더 높잖아요. 그럼 이거는 진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녀 라이센스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뭔가 실무팀에서 이 라이센스 사줘라고 뭔가 구매 품위가 올라왔을 때 네네. 그거를 승인해주면 안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동일하게 구독 라이센스와 동일하게 연구 라이센스 제품들도 네. 동일한 수치로 표기를 하여서 네. 구현되게끔 기재되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자동관리 라이센스 제품을 보여드리는 뷰 테이블 페이지는요. 네. 연동 여부는 파트너사 측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받고 있는 제품에 대한 부분을 아. 연동과 미연동에 대한 부분 표시로 네. 구현해서 보여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야,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파트너사가 알아서 해준다라는 게 지금 여기 뭐 벤더사에 어도비 돼 있고 연동 여부에 연동이라고 돼 있는데 네네. 어도비의 뭐 포토샵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은 진짜 내가 신경 쓸 게 없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보시게 되면은 관리 존 페이지라고 해서 네. 현재 관리에 대한 현황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현황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현재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거는 30일 이내 라이센스 만료 예정 제품으로 오. 기준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이것은 이제 정책 설정 페이지를 통해서 네. 최소 1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만료 예정 제품에 대한 부분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30일 이내에 라이센스 만료 예정 제품 2개는 30일이 지난 다음에는 아예 못 쓰게 되니까 네. 그전에는 뭔가 재구매를 하던 뭔가 관리를 해라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지금 여기 제 생각에는 현황 존보다도 관리 존에 나와 있는 이런 정보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네네. 이런 내용을 혹시 뭐 사내에서 쓰는 메신저나 이런 데로 뭔가 알림을 보내주거나 메일로 알려주거나 뭐 그런 기능도 혹시 있나요? 네, 추후에 저희가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 라이센스 만료 기간 제품이라던가 네. 혹은 라이센스가 현재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설치가 되어 있는 제품이 몇 가지 정도 있는지에 아, 대한 이게 부분을 아까 네네. 예, 맞습니다. 야, 현재 날짜 기준으로 표기해서 보여드리게끔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총 설치 개수에 대한 수량에 따라서 네. 위험도에 대한 부분은 안전, 보통, 위험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여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위험이니까 이거 네. 지금 라이센스 없는 제품 61개를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뭔가 감사 같은 거 받았을 때 되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야. 이제 해당 부분도 간략하게 확인을 하시고 조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 입장에서 예. 뭔가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은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품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대표이사한테 구매 품위를 올리면은 야, 그거 어차피 그냥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앞으로도 무슨 일 있겠어? 라고 하면서 몇 개나 되는데? 라고 되물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지금 보시라고 60일이나 됩니다. 만약에 이거 우리가 감사 같은 거 받았을 때 피해액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라고 뭔가 데이터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대표님께서도 뭐 이렇게 판단하셔서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혜택존이라고 해서 네. 저희 샘플을 통해서 네. 제품을 이용하셨을 때 다양한 해당 제품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네. 각종 서비스에 대한 내용에 대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하단의 내용 보시면은 네. 숨은 회사 자산 조약이라고 해서 혹여나 이제 회사 측에서 인수인계하는 과정 중 본 특정적 특이 사항에 있어서 네. 분실된 제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잘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어떻게 이게 저도 이제 과거에 회사에서 작은 회사를 이제 인수해서 하나의 사업부를 편입하는 과정을 제가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 기억에는 자산관리 담당자가 그 회사에 와서 눈으로 다 확인하고 엑셀로 정리하고 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니까 누락되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누락된 거를 찾아준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찾아주세요? 되게 신기하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냥 제 그냥 느낌에 여기 혜택존에 막 유용한 상품 모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 나중에 이거 파트너 업체들이 여기에 막 자기네 상품들 광고하고 그래도 되겠어요. 아이고입니다. 야 대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 페이지를 내용에 대한 부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5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첫 번째 항목은 구독 라이센스라는 내용입니다. 네. 구독 라이센스 페이지는요, 현재 보이시는 것 같이 제품 부분은 자동 등록과 직접 등록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네. 요약 정보에서 보셨다시피 자동 관리가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부분을 네. 해당 내용으로 구분하여서 표기해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외에 이제 벤더사명 그리고 제품명 그리고 현재 사용 현황이라고 해서 몇 명 정도 사용하고 계시는지 등등 각종 유용한 정보들을 해당 내용으로 표기를 하여서 보여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데모를 위해서 임시로 등록해 놓으신 화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든 2020을 10개나 사는데 한 명도 안 쓰고 있으면 진짜 대표 입장에서 속 터지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게 지금 10개가 얼만데 지금 아무도 사달라고 했더니 언제고. 네. 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 같이 해당 내용을 표기해서 보여드리는 부분 네. 그리고 현재 사용이 가능한 잔여 라이센스가 몇 개인지에 대한 확인 부분도 버튼 하나를 통해서 네. 확인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뭔가 실무팀에서 구매팀을 통해서 몇 개 사주세요. 근데 딱 보니까 잔여 라이센스가 있네. 그럼 그거를 딱 할당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끝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구매품이서라고 해서 네. 내부에서 구매품이 양식이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따로 서비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네. 진짜 뭔가 구매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메일로 쓰기도 애매하고 뭔가 양식이 갖춰야 될 것 같은데 막 구글에서 찾아보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서 제공하는 구매 품위서를 사용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연구 라이센스 제품에 대한 구분도 동일하게 내용을 좀 표기해드리고 있지만 네. 다른 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네. 현재 제품에 대한 유지 보수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을 구분값으로 또 따로 해당 내용처럼 보여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구 라이센스니까 뭔가 유지 보수는 연구가 아니잖아요. 그게 1년마다 이렇게 갱신하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유지 보수를 지금 한 계약을 맺은 상태인지 안 맺은 상태인지 그런 거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 숨은 회사 자산 조회하기 버튼 누르면 어떻게 지금 뭔가 데이터가 있나요? 이걸 좀 보여주나요?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네. 오른쪽 상단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제 숨은 회사 자산 조회하기 네. 버튼이 있습니다. 네네.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라이센스에 대한 제품 수량과 함께 네. 각 벤더사 측에 대한 내용들이 표기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제가 네. 이제 어도비사 제품에 대한 수량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라고 네. 하시면은 네. 해당 제품에 대한 버튼을 눌러주시고 네. 자산 조회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요, 네. 정보에 대한 활용 동의서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해당 내용이 동의가 들어갔을 경우 네. 저희 쪽에서 내용에 대한 부분이 전달이 되어 저희 쪽에서 확인을 한 뒤 회사의 숨은 자산 혹은 총 자산에 대한 부분을 전달이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왜 그 총판들이랑 MOU 맺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랑 그 구매한 리셀러에서도 파악하지 못하는 거는 총판을 통해서 파악해서 알려준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숨은 자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센스 할당 현황은 이제 조직도별로 현재 몇 명에 대한 인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네. 인원이 편성된 라이센스에 대한 수량을 볼 수 있는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예, 샘플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발행된 제품에 대한 수량과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발행되지 않는 비정상 수량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여서 보여드리게끔 되어 있고요. 해당 내용은 제품별로 따로 구분하여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따로 시스템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요약 정보에서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이게 네. 열과 행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네네. 뭔가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도 뭔가 차트로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능은 아직은 없나요? 그런 기능도 저희가 이제 차트에 대한 구성도 저희가 따로 구성을 하여서 추후에 서비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품 설치 현황입니다. 네. 이제 해당 내용은 아까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라이센스에 대한 총 수량을 보여드리는 페이지고요. 네. 해당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정상적이지 않은 제품을 삭제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은 해당 인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셔서 네. 특정 제품을 선택해 주시고 네. 삭제 요청에 대한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해당 이용자에게 삭제 안내 요청 메시지를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지금 우리 라이센스 없는 거니까 삭제하라고 네, 알림이 맞습니다. 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강제로 삭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강제 삭제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프로그램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명칭을 숙지를 하고 제어방까지 찾아서 제품에 대한 명칭까지 원래는 찾으셔야 되는데 네네. 저희는 이제 바로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삭제 유도 페이지를 안내드리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그건 되게 좋네요. 뭐 물론 뭐 삭제하라니까 삭제해야 되는데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걸 어디로 가서 삭제해야 될지도 되게 어려워하실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샘큐에서 알려주는 그 뭐 링크 같은 걸로 딱 들어가면은 그거 딱 이렇게 삭제가 되는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되게 좋네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한 삭제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은 네. 삭제 요청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네. 오른쪽 끝에를 보시게 되면은 삭제와 미삭제로 부분값을 지어서 표기해 드리게끔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삭제가 되면은 삭제로 변경이 되게끔 될 겁니다. 내가 삭제 요청을 했는데 그냥 버팅기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런 부분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니까 네. 자, 뭐 대표님께 보고할 때도 저는 분명히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분께서 삭제를 안 하셔갖고 감사해서 이렇게 당한 겁니다. 라고 뭔가 면피할 수 있는 그거는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만료일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만료일 관리는 구독형 라이센스 제품을 보셨을 때 네. 제품 만료가 임박되어 있는 제품들에 대한 부분을 리스트로 보여드리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갱신 중이라던가 갱신의 방식에 대한 부분을 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프로모션이 걸려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 이거 대해서는 되게 신기하네. 예, 프로모션 금액이 얼마인지 네.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 금액 증감률에 대한 부분도 네. 퍼센티지로 저희가 기재를 해서 보여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푸데스크 리셀러들 여기 들어와야겠다. 와, 신기하네요, 진짜. 그리고 네. 이제 요청 페이지에 대한 부분, 갱신에 대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요. 네. 자동으로 갱신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또 서비스에 대한 부분 네.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네. 네. 연구 유지 보수 제품도 마찬가지로 따로 이제 갱신할 수 없지만 유지 보수 만료일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표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그 유지보수를 해주던 업체한테 뭐 연락해서 유지보수를 연장을 한다던가 네네. 그게 아니면은 이거 우리 유지보수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니까 앞으로 내부에서 관리 잘할 수 있도록 뭔가 뭐 지시를 내린다거나 그런 네네. 조치가 가능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품 에이전트 설치 현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에이전트를 누가 설치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해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정책 설정 페이지는 말 그대로 일반 설정이라든가 조직 설정처럼 최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15일에서 최대 90일까지 만료일 알람 혹은 회사 내부 조직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팝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PC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인원들에게 팝업을 띄울 수 있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외 개인 설정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설정을 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 해드리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실물 자산 관리에 대한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네. 넘어가시게 되면은 바로 현재 실물 자산에 대한 현황들을 보실 수 있는 요약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미사용 재고, 사용 현황, 그리고 이제 사용 제품 중에서 네. 보유 제품 중에서 현재 렌탈 자산이 몇 개 정도 잡혀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숫자로 표기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네. 왼쪽 보시게 되면은 그래프로 해당 내용에 대한 표시를 해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라벨 관리도 QR코드, NFC, 바코드의 관리에 대한 부분 총 3가지로 나눠서 네. 몇 가지로 분포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수량으로 보여드리게끔 되어 있고요. 이제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은 현재 자산 실사 관리에 대한 부분을 표기해드리게끔 저희가 서비스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날짜 기준으로 실시한 재고 조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간략 페이지로 진행률과 함께 보여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야, 이 자산 실사 관리의 진행률까지도 표시가 되는 거니까 네. 야, 실물자산 관리를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대부분 제공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실물자산 페이지는 총 3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비품 관리도 돼요? 네, 맞습니다. 상호비품이라고 하면 통상적인 저희가 이제 실물자산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네. 보이시는 것처럼 물품 분류 관리라고 해서 물품 분류를 노트북인지 책상인지 네네. 의자인지에 대한 각종 내용으로 표기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해당 제품을 누르셨을 때 제품에 대한 노트북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쵸? 맥북, 삼성, LG, 레노버 이런 식으로 제품에 대한 물품명까지 저희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용자가 자유롭게 등록하고 수정하고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해당 특정 제품을 누르셨을 경우 제품 부분이 직접 등록인지 자동 등록인지 아까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하실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네. 표기해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취득일이라든가 각종 유용 정보들을 표기해드리게끔 사용자와 함께 내용에 대한 부분 표기해드리는 리스트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고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실물자산에 대한 부분, 네. 표기에 대한 부분을 특이사항에 대한 부분을 적을 수 있도록 저희가 따로 서비스해드리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품 관리는 해당 내용뿐만이 아니라 네. 장소 관리라든가 장소에 대한 그렇죠. 분류 관리, 그리고 이제 부서별 관리, 그리고 그리고 재고 관리라고 해서 사용 중인 모든 재고들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남아있는 재고가 몇 개고 네, 뭔가 맞습니다. 구매 문의가 들어왔을 때 재고로 커버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판단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라벨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라벨 관리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모든 사무비품에 대한 라벨화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정 요구가 되는 제품을 확인을 하셔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 출력 버튼 누르시게 되면요, 연동이 되어 있는 프린터에 해당 바코드가 QR코드가 출력될 수 있게끔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리는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좋네요. 어찌됐든 간에 실물 자산에는 무조건 요 바코드가 됐든 라벨을 다 붙이긴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별도로 막 그것도 PPT에다가 QR코드 하나 생성해서 막 만들고 칸 이렇게 해갖고 막 그걸 또 인쇄한 다음에 자르고 막 이런 적도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네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네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동되어 있는 프린터로 자동으로 출력해서 손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재고 실사 관리 페이지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많은 기업에서 하고 계시는 게 실제로 재고 조사 리스트를 출력해서 네. A4용지에 출력을 하셔서 맞아요. 예, 체크를 하시면서 네. 재고 실사를 하시는데요. 맞아요. 네. 저희는 이제 재고 실사 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또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단순하게 이제 제품에 대한 재고 조사 계획을 작성을 하셔서 네. 전수 조사를 하실 것인지 표본 조사를 하실 것인지 부분을 지어서 등록을 하신 다음 모바일로 QR코드나 바코드, NFC로 스캔을 하여서 체크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따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자리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뭔가 자산을 받은 사람이 샘큐 앱 같은 거를 깔아서 그 앱에서 이렇게 딱 카메라를 찍기만 하면은 여기로 다 등록이 돼서 자동으로 뭔가 자산 관리가 된다라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거는 운영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네. 이제 각 인원들에게 재고 조사에 대한 부분을 실시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회사 내규에 따라서 관리자만 실시를 할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자만 따로 실시할 수 있게끔 이제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드웨어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계신 PC에 대한 스펙을 간략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서비스해드리는 하드웨어 관리 시스템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PC명이라든가 CPU 등 내용에 대한 부분 다양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에이전트에서 수집해오는 그런 정보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데모를 그러면 여기까지 봤고요. 혹시 대표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데모를 보여드렸는데 네. 데모가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간단한 카테고리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아까 화이트나 블랙리스트라든지 사용량이라든지 네네. 이런 옵셔널하는 기능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왜냐면 그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카테고리가 왜 이렇게 적지? 라고 하는 분들은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많던 카테고리는 원래 고객분들이 하시던 걸 네. 샘큐가 알아서 한다 라고 해서 파트너의 페이지는 따로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고객분들은 심플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심플하게 보시는 운영이나 모든 기능들의 패턴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기능은 네. 구축형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네, 처음 해보는 그런 웨비나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